안녕하십니까, 법선 낭성입니다. 제가 오늘 잠시 짬을 내어서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주대로 정말 사주 이론대로 풀어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분은 거의 사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 그래서 사주를 풀이하시는 분인지 정치 평론가인지 또는 남을 악담하시는 분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좀 실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비교적 충실하게 사주 이론에 풀이하신 분도 있어요. 다만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이유는 다 이제 나름의 그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사주를 어떻게 좀 충실하게 논리대로 사주 이론대로 풀어내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사주에서 다른 이 고수분들의 사주풀이를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가 사주는 그 사주를 문의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주들은 전부 보면은 이제 서로 고백하고 있다시피 이게 그 인터넷이라든가 구글 등에서 나와 있는 사주 명절 가지고 그 생년월일 갖고 사주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조국 후보자의 정말 사주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이거 억지로 좀 꿰맞히는 형식으로 풀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주가 틀렸다, 사주가 제 날짜 사주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동안 사주에 대한 불신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주 보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주가 뭐 진짜 유명하지는 않은데 제 사주가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제 양력생일 가지고 사주를 풀었어요. 근데 물론 풀 때마다 그냥 그 사주 팔자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밝힌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조국 교수의 이 사주도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나 사주를 풀이하시는 분이나 어디까지나 사주대로 풀어야만 나중에 오류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망신을 덜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는 이제 어느 그 사주 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했다, 그러면은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주 풀이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은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기대면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뭐 그 특강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사주를 풀었는데, 그 사주를 풀면서 그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처벌을 받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풀이하신 분들은, 특히 거의 악담에 가까운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주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분 사주는, 조국 교수 사주에는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주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을사, 경진, 경인, 이모. 이거 이제 양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한 사주가 하나 있고, 이걸 또 이 정축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을사, 경진, 아까는 이모로 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축으로 본 시가 있어요. 정축으로 본 시가 있고, 또 나머지 사주에는 보면 개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월을 신사로 봐요, 신사. 그리고 을사, 신사, 경신, 경진으로 보는 사주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주 경우 수가 너무 많다. 그 시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사주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의 사주라고 정확하게 보기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교적 젊은 분인데 솔직한 거죠. 그냥 그 사주를 경우수를 다 대입해 보면 너무 이게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이제 정욕격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주를 가지고 풀이하신 분 갖고 하나씩 볼게요. 자, 양력으로 보신 분, 자 양력으로 보시면 을사경호, 을사경진, 경인, 이모로 보신 분 갖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초학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푼 건데요.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커가지고. 제가 푼 거는 보면은 경금일주가 진월에 태어났고 재성, 목이 2개, 관성 2개, 인성, 토각에 그 다음에 금이 2개, 식신이 1개, 오행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득지득령하지 못했으나 인성과 비견의 생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화의 극과 임수의 설기가 있긴 하지만 신약한 사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신약한 사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경금은 다듬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밑에서 이제 뭐 벽갑정이니 막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 경금은 원석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 또는 이미 진주라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듬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용광로가 필요 없는 거죠. 정화는 용광로에 비교하니까요. 그러면 경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이를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화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재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다듬기 위해서는 화가 수가 필요하지만 이미 다듬어진 칼날이라면 화는 칼날을 둔하게 함으로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 밑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 계속해서 평생 경금을 단련시키기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나이에 비춰서 이게 20대 때 단련시킬 걸로 볼 거냐라고 하면 21살 때 정축대운이 와요. 이때 이미 다듬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듬어졌으면 칼이 이미 예리하게 만들었으면 그 이후로는 화가 불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50, 60 돼서도 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좀 사주를 인생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될 때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석의 방법상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미 만들어진 칼날이라면 화는 칼날을 둔감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물상론으로 말하면 화가 오면 칼자루도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목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칼 같은 경우는 불은 불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1세 보면 이제 갑술대운이죠. 현재 나이에 55세 들어왔는데 51세 갑술대에서는 인호술 화국으로 화가 왕성해져 관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겠으며, 특히 55세인 2019년 기해년에는 사해충으로 이제 해수가 들어와서 사해충으로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022년 이제 내년이죠. 경자 세운에서는 자수가 오면서 대운인 오화와 좌우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인호술 화국을 대운에서 갑술 대운에서 인호술 화국으로 이미 이루어서 화국을 이루고 있어요. 관을 대운에서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대운은 10년이고 세운은 1년짜리잖아요. 그런데 내년 2022년 경자 대운은 세운이란 말이에요. 1년짜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을 깨트리기보다는 신자진 수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자진에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국으로 가게 되면 물이 많아지므로 경금 입장에서는 칼을 더 휘두르기가 좋죠. 그래서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해석하신 분하고 반대예요. 다른 분들은 전부 이게 지금 뭐 관이 깨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반발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주 이론대로만 풀면 이미 다듬어진 칼은 물이 필요할 뿐 뭐죠? 불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와서 경자대운에 와서 수가 와서 화를 다 깨트려주면 칼날이 더 예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물이 더 만들어지고 나면 칼은 더 잘 휘두를 수가 있다. 현대 물상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칼을 잘 휘둘 수 있기 때문에 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61세, 70세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개유 임신대운으로 흐르는 경우 인생 후반부에는 금수운으로 흐르니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대략적인 이제 제가 보는 현재까지 초보자 입장에서 보는 관법이고요. 자, 요거를 보면 유튜브 이 구름도사분 이분은 이제 이 사주가 맞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보면 정축시가 많다라고 해서 정축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도 비교적 사주 이론에 맞게 설명하는데 약간 현대적인 물상능 관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자운선생이라는 분, 제가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이분은 이제 인사가 형살이고 형법이론으로 벽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수가 와서 수국화로 화를 극함으로 관이 약해져 가지고 사시 공부를 못하고 학교 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갑술대운의 인호술 화국으로 갈 수 있어도 진술중이 될 수도 있다. 앞에 이제 진이 있기 때문이죠. 진술중으로 갈 수도 있다. 갑술대운의 진술중이 하는데 인호술 화국으로 보기도 하지만 진술중이 깨질 수도 있다. 진술중으로 이제 고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움직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옛날 관법에 보면 이게 이제 진술중을 나쁘게도 보지만 진술중 개고를 해야만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쁘게 볼 수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유대운의 사유축으로 비겁이와 생황하게 되므로 욕심을 버려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사주 이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주변 이야기처럼 보이고요. 자, 사주랜드 보면 이분은 갑신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아온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거를 갑신으로 푸는 게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를 이제 갑진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분은 이제 경금은 진월의 경금은 이제 인수격이고 연간의 을목은 을경합으로 제거해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신을 모르나 관을 쓴 거 보면 정축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정도 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다음 벽갑 인정된 사주에서도 보통살이 많기 때문에 벽갑 인정으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유력한지 사주가 그 일간이 유력한지 유정한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갑신시로 보면 월지중 을목이 간목으로 시간에 투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잡기제격으로 보는 게 맞다. 사주 중에 시를 갑신시로 보는 경우는 개인적 의견을 나타냈고요. 분명하게 이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나무를 잘 다듬어 키우는 모습인 교육자 상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다시 교수로 가서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본연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면은 이제 기해년에는 위에 각기합도 대운에서 갑술이니까 각기합도 그 다음에 밑에 해수가 와서 경인에서 인하고 인해 한목으로 손발이 묶이는 형상이므로 법무부 장관 사임을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자년 신자진 수국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 내년에 이제 경자년에 오게 되면 자수가 와서 신자진 수국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 신축년에는 이제 그 다음에죠. gem제에게 간목이 손상됨으로 가진 구설수가 있다. 2022년 이민은 식생제로 조금이라서 대선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주라는 데서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규호 분하고 범진 나사한 분은 이제 시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시를 이야기 안 하고 있고 이제 시를 배제하고 을사, 경진, 경인 이 3주 연월일만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규호님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8월에 임신월이므로 이제 9월 8일까지 임신월이기 때문에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생하고 있다. 9월에는 원진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범진님은 진월의 경금에는 임수가 필요하다. 임수는 임수로 토기를 뒤집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천나지망이고 폭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나사한 분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로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경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경금이 이제 뭐 큰 칼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주 이론보다 사주 이론 뭐는 약간 언급하고 계셔서 특별하게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음력으로 봤을 때 을사, 경진, 경인, 정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견해로 사주를 풀면, 자, 구름도사님이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정축이 맞을 거다라고 하면서 쭉 풀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말에 의하면 정축시로 보면 법무장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이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사주이다. 금이 신강하다. 신강한 건 이제 진토와 개토 속에 토생금으로 생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유축 사금과 유금이 유금을 끌어들이면서 사유축하고로 지지가 금국으로 회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국이 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강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월은 경금에 있어서 양의 위치다. 이거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양이에요. 그 12운성에 있어서 절태양에서 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강한 것은 을목이 진월의 목의 계절이라 힘을 받아 정제가 힘을 받았다. 이게 을목이 진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을계무, 지장간 속에 진토 속에 지장간이 을계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역시 재성이 강해서 부자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금일주는 용광로인 정화가 옆에 단련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물상론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경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이걸 다듬을 수 있는 용광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정화가 필요하다. 병화는 안 되겠죠. 병화는 햇빛이에요. 햇빛 갖고는 쇠를 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병화는 필요 없고 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광로 풍무지를 할 수 있는 목이 있어야 하나, 을목으로는 굉장히 이제 장작이 많이 들어가겠죠. 불을 많이 떼려면. 그런데 부족한데 41세 을목대운에 을목이 또 들어오고 인해 한목으로 큰 목이 들어오고 목국을 일으키고 51세 간목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를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용광로에 불을 많이 지펴줄 수 있다. 그리고 벽갑 인정을 할 수 있는 대운이어서, 자, 벽갑 인정은 벽은 쪼갤 벽자, 그 다음에 갑은 간목이에요. 간목. 그 다음에 인은 끌어들일 인, 그 다음에 정은 정화. 그러니까 장작을 패가지고 그 감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정화, 용광로에 불을 뗄 수 있는 장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운이기 때문에 정치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분 우리 구름도사님의 이제 이 풀이를 듣다 보면 대운을 10년이잖아요. 10년 대운인데 이거를 천간 5년, 그 다음에 지지 5년, 이게 대해서 학설이 나뉘거든요. 통으로 함께 10년을 봐고 풀어야 된다라는 설도 있고, 이거를 5년씩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5년씩 나누어서 보고 볼 수 있다라는 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5년씩 나누어서 보고 있고요. 이분은 그래서 51세부터 55세까지는 간목이었기 때문에 좋았다. 그렇죠? 간목이었기 때문에 벽갑 인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고, 그런데 56세부터는 술대운이 온다. 그렇죠? 갑술이니까. 근데 술은 뭐다? 화의 고다. 그래서 화의 무덤이라서 화가 없어짐으로 경금으로서는 역할이 끝나게 된다. 자, 근데 화해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인호술 화국이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좀 저는 궁금해요. 인호술 화국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경금은 벽갑 인정할 수 있어 좋은 사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기해대운에는 인해한 목으로 바뀌어서 좋은데, 기토는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므로 불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경금을 만들기에 온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즉 화의 기운을 빼버리니까 화가 낮아지니까 용광로가 낮아지기 때문에 불이 뜨거워야 칼을 제대로 단련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딘칼이 되어버렸다. 무딘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천수 같은 데 보면은 화가 강해지면 칼이 무뎌진다는 적천수 설명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걸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칼을 만드는 시기와 활용하는 시기는 나이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21세 때 정축대운이 이미 칼을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칼만 만들다 끝날 건가. 사주가 사람 인생이 만들어놨으면 휘둘러지죠. 이미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기운이 와서 화를 깨버리고 수가 많아지면 금을 마음껏 휘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면 더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정치적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하게 사주 논리적으로 사주 이론상 그걸 갖고 해석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무로 보고 이제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검찰총장이죠. 그렇죠?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긴 하지만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문이에요. 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달리 문의 세계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칼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경금을. 그리고 이제 이분 혼자서 모든 걸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실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세력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 밑에 있어요? 다 대통령 밑에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국회도 있고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힘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를 할 때는 그 개인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적인 그러하고 그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사주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그런 평론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이 사주 이론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는 답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고려해서 하게 되면 그건 사주 해석이 아니죠. 그거는 정치적인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9월 15일 날 우리 안국주님이 그 유튜브에 사주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미리서 올린 것 같아요. 중간에 수정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다른 유튜버들은 지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올리는데, 이분은 이미 민정수석 할 때 이제 그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격국이론은 빼고, 격국이론에 좀 내용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비교적 순수하게 대운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교적 고전 이론에 근거해서 학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학술적으로 일단 설명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자, 진술충미는 잡기워림으로 잡기격으로 논한다. 편이지만 편익격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론, 고전 이론이죠. 그 다음에 진토 속에 을목이 천간에 투관되었으므로 정제격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정제격이 정관, 정관이 식상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왜 없애냐면 식상이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을 극하는 식상이 없는 그런 정제격이 정관을 만나면 성격이 되고 사주가 좋다. 다만 을경합으로 묶여버려서 파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관인 정화가 남아있으므로 그대로 성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 정화가 공망을 맞았으나 인목이나 사화에 통근하고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진월은 조우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분 말에 의하면 진월은 인묘진이잖아요. 그래서 3월, 신월, 신유월, 이거는 가을이죠. 이때는 봄과 가을은 뭐다? 조우를 볼 필요 없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조우 이론인데, 제가 이제 공부가 짧다 보니까 미처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우가 필요 없는 것은 이제 봄하고 가을은 조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상적으로 보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뜨거우면 물이 필요하고 추우면 불이 필요하지만 온도가 적당하고 살기 좋은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진월, 신월, 유월, 수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은 앞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합으로 제거되면 감옥, 관제, 소송, 손재, 사고, 질병 등 한 100가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관이 합으로 합이 돼가지고 미래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는 것 같고 합이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혜생이 정관을 생하는 것은 좋은 것이므로 갑술대운이 좋다. 그렇죠? 갑술이 정화를 생했잖아요. 목생화로. 그렇죠? 그 정화가 경금에게 있어서는 정관이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재생관을 하는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유대운에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유대운에는 이제 정화가 관도되지만 밑에 유금이 밑에 사유축으로 금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경금의 뿌리가 되고 금이 신강하게 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금의 기운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교적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론적 근거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술대운의 요거 제가 듣다가 말았고요. 그 다음에 무술, 기해, 경자, 신축년은 인성과 비견이 들어와서 무주의 힘이 되므로 좋고 이민년은 정화를 묶어보를 안 좋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술이 작년이 2018년, 기해가 2019년, 경자가 2020년, 신축년이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2017년 9월 달에 찍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시끄러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언급이 없고요. 어쨌든 기해라 경자 신축 뭐냐면 전부 이제 금수 기운이 강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수 기운이 강하니까 그런 운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운이 잘 흘러갈 것이다. 다만 이제 이민년이 오면 우리가 이제 그 시지에 있는 정화가 용신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 정화를 묶어버리는 이민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용신이 정화가 합거해서 제거돼 버리니까 나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세까지는 나쁘지 않고 이제 계유대년, 임시대년 61세, 71세 이때는 이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임신대운은 아까 같은 논리예요. 자 정화를 묶어버리고 하니까 계유대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계충을 하잖아요. 정화와 개수가 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대운에는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파격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현님의 유튜브를 보면 벽갑 인정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이 투관되어 있고 명예보다는 재물을 추구하는 사주이다. 정화라면 물이 없어 특수이청이 안 되어 목적 달성이 안 되어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 정화라면 언어가 많이 순화되는데 물을 거침없이 그러니까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므로 정화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를 개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여기 보면 을사, 경진, 경인, 개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시를.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재물로 이분은 이제 그 명예조차도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 명예조차도 전부 재물로 만들기 위해서 풀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도 재물을 위해 쓰는 사주이고 관은 무력하다. 개미에서 미가 관이 되는 거로 고로 되어 있다. 미토 속에 이제 관이 묻혀버리니까 관이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수이면 말로서 죄를 취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분은 개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도울 사주 같은 부분은 이모로 봐야 된다. 시를. 그리고 그렇게 풀이하고 계시고 봉생 철학 이분은 또 경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풀이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힐링 철학 여기서 보신 분은 이제 사주 경우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보기 힘들다. 이제 고백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사주 이제 힐링 철학에서 신약 사주고 임묘진 을목으로 돼서 제국이 돼서 신약 사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신자라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불교 신자라서 음력으로 보면 일주가 경신으로 바뀌어서 을사경진 경신이 되어서 공무원 사주였다.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 사주였어야 된다. 그리고 경신일주는 총칼을 갖는 공무원 사주이면서 신강사주다. 요거는 힐링 철학에서 이야기했나요? 제가 적긴 적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나 모르겠네요. 운적으로 보면 정역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역격이라면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다.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경진시, 이모시, 개미시, 그 다음에 정축시, 그 다음에 정축시,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신시, 그 다음에 이모시. 시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월도 틀린 게 있어요. 월이 어디냐면 아까 신사시로 본 게 있어요. 신사월로. 자, 을사 신사월로 본 게 이렇게 또 2개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주 본 사람들은 이제 너무 그 현 상황에 그 도사 소리 듣기 위해서 너무 꽤 맞추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주가 만약에 조국 진짜 실제 사주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조국 수석의 현 위치를 가지고 전부 예단을 했는데 만약에 사주가 틀렸다. 그러면은 다른 사주 갖고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주 이론대로 풀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맞으면 여행이 뭐 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송중기하고 누구죠? 송혜교 커플을 그 이혼을 예측한 것 때문에 한때 굉장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까 판례 이야기했었죠. 그 사주를 가지고 남의 그 명예를 훼손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근데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 판례를 아직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면 여기 보면 송송 커플 이혼적 중에서 남의 사주 함부로 올려도 될까요?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사주나 궁합풀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개인정보 위반이다 그러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고, 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더 가중 처벌됐건, 아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명예훼손이 5년 이하 징역일 거예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로 저는 이해를 해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정보통신망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전파성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법상 전파성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내가 어떤 특정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라든가 아니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전파성 이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에 대한 그 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통신망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에요. 연락처 등.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꼭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걸 봐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운세 계제, 이거 명예훼손이 되냐 그랬을 때 이제 명예훼손할 때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하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시 사실을 그대로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난 사실 그대로 옮겼는데 이게 뭐야? 그래도 명예훼손이 돼요. 그런데 단순히 의견이다, 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거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내가 올렸던 글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더 그 사람의 운명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도사주 저 사주 잘 보네 이렇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주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버들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도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기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는 등 이익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재산상의 이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고, 그냥 뭐 좀 창피해서 뭐 이렇게 내가 그 내용을 수정했다 그런 경우까지는 아닌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증명하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사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보면은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너무 그 사람을 여기 공격하는 그런 사주풀이는 좀 스스로가 자제해야 되고, 우리 사주풀이하는 사람은 판사는 뭘로 말하죠? 판결로 말을 해요. 판결로. 그래서 어제 그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변호사들이 왜 뉴스하고 방송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까? 뭐 예컨대 삼성 변호사, 그 다음에 전 박 대통령 변호사,
그 다음에 최준실 씨 변호사, 이분들이 와서 막 뭐 굉장히 의미심장하듯이 막 신문,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인터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도 이걸 논평을 지나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사법부는 헌법에도 분명하게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주 하시는 분도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정말 이 사주 이론에 근거해서 개인의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담지 말고 사주 이론에 철저하게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풀어내야만 그게 남한테 봤을 때 학문적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이 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냥 어떤 보는 사주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10분 동안 막 오랫동안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수준에 가까운 말을 하신 분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이제 사주를 보다가 조국 교수의 사주가 어떤지 보다 보니까 너무 의견이 많아서 제가 초학자적 입장에서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아무튼 올려주신 분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분의 사주 올라오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더 실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